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물가 상승이 가파르지 않다는 데 안도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7% 상승한 24,831.17의 거래를 마치며 7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도 0.17% 오른 2,727.72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3% 하락한 7,402.88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수입 물가가 전월의 하락에서 벗어나 상승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온건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4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0.6% 상승이었습니다. 4월 수입 물가는 전년 대비로는 3.3%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러한 핵협정 탈퇴 이후 급등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9% 하락한 70달러 70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지난주 1.4%가량 상승했습니다. 미국 내 산유량의 꾸준한 증가 추세가 재차 확인된 점도 유가의 상승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원유 시추업체 베이커 휴즈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에서 가동 중인 원유 채굴 장비 수는 전주보다 10개 더 늘어난 844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과 채권 약 1조 5천억 원을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4월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 총 1조 4,960억 원을 순유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증권은 총 748조 9천억 원이 됐습니다. 주식으로 시가총액의 32.0%에 해당하는 643조 8천억 원을, 채권으로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105조 2천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분식 논란으로 또 바이오주가 대폭 하락하면서 증시가 약세를 기록했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책의 전환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0.7%, 0.1% 정도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출정 일부 시간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5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출정 일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국내외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점검해 드리는 시간이죠.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주요 이슈입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는 17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 방향 살펴봅니다. 국제유가 상승, 달러화 강세, 금리 인상이라는 신상고 불확실성과 또 6월 신흥국 위기설까지 대외 거시적인 시장 영향 요인 분석해봅니다. 1분기 증권사들의 실적 호조가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지난주 시장에서 영향을 미친 이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이 남북 경협주들의 관심이었고요. 또 하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부터 야기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이었는데요. 먼저 지난주 시장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대표님. 네, 지난주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두 가지 이슈 크게 시장을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로부터 야기되었던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에서의 곱지 않은 시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17일이죠. 일단 1차 감리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 최소한 한 달 이상 시간은 소요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에 따른 소위 말하는 그때그때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바이오주의 변동성은 당분간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일단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실질적으로 그 남북 경협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실질적인 남북 경협주들의 급등 이런 부분들을 이어갈 만한 빌미 소위 말하는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지 그리고 개최 일자가 6월 12일 싱가포르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한껏 그 속도 그리고 시장 내 기대감 키워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 주말에 북한으로부터 뉴스 나왔었습니다. 5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 실험장을 완전 폐쇄하겠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 부분. 이런 전반적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소위 비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뉴스뿐만 아니라 한반도 진영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핵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 일본 다양한 한반도 정세와 맞물린 다양한 소위 말하는 뉴스 플로우 모멘텀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나갈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여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남북 경협주도 시장 내 관심의 중심점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오히려 한반도 리스크 완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반적인 해소 기대감 부분들 이로 인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관심도의 향상 부분 이에 따른 결과적으로 결국은 우리나라 PR 멀티플의 레벨업 그렇다라면 PR 멀티플 레벨업에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 두 가지로 정리가 되죠. 시총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로 분명히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사드 피해주에 대한 원상 복귀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죠. 중국 관광객이 13개월 만에 다시금 플러스로 돌아섰다든지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중국 내 판매량 2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이런 전반적인 사드 관련 피해주 그리고 롯데마트 50개로 펼쳐져 있는 롯데마트 매각 협상 마무리됐다라는 부분까지 들려오면서 사드 관련 피해 이제 원상복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한 중국 소비주랄지 중국 여행주랄지 이런 전반적인 관심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들이 지난주 단기적으로 끝날 것은 분명하다. 두 가지 이슈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이오 관련된 논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 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최소한 6월 중순까지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앞으로 한 달 이상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라는 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뉴스 플로우 모멘텀에 상당 부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재 시장 내 소위 말하는 주도주의 부재 현상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내일이면 1분기 실적 시즌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당연히 2분기 쪽으로 이제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소위 말하는 실적 시즌과 다음 실적 시즌 사이, 소위 말하는 그 과도기, 이런 그 과도기에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그 주목을 하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대외 내지는 대내 경제 지표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그 모멘텀 찾기, 그 뉴스 플로우 모멘텀을 찾기,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뉴스 플로우가 흘러나올 만한 이슈 이벤트는 바이오 쪽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라는 부분. 물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신삼고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6월 신흥국 위기설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크게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 부분도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중국 A주에 대한 어떤 새롭게 편집되는 종목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편입 일시는 6월 1일과 9월 3일로 두 차례에 거쳐서 각각 2.5%씩 총 5%의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의 중국 A주가 편입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종목 수는 한 200여 개 정도 얘기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나라로부터의 자금이 나가는, 소위 말하는 중국으로 가는 어떤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가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중국 A주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소위 말하는 경쟁 관계에 있는 종목은 분명히 일정 부분 매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어 투 피어 어널리시스, 피어 투 피어 아니면 그 릴레이션십 매니지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그 새롭게 편입되는 어떤 A라는 종목이 있다라면 그 A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글로벌 경쟁자들의 주식은 조금 좀 매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소위 말하는 교체 매매를 한다라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A주에 어떤 종목이 편입되느냐에 따라서 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시장 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 외국인 수급상에서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도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지난주의 이슈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북미 정상회담 이슈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관련 전반적인 이슈가 이번 주에도 아마 우리 시장 계속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A주 편입에 따라서 일단 당장은 아니지만 6월 1일에 2.5% 그리고 9월 3일에 추가적인 2.5%, 총 5%를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교체 매매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MSCI 신흥국 지수의 중국 A주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신규로 편입이 될 것이냐, 그리고 대다수의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군들 중에 많은 업종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어떤 것인지를 챙기는 것이 A주 편입과 관련된 주요 관전 포인트일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로존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미국산 제품 철강과 그리고 알루미늄이랄지 비철금속 제품에 대한 그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런 조건이라면 미국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20%의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목소리. 잘못하다간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여기에 조금 좀 희생양이 될 여지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일단 당장 지금 이제 시행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지난 주말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미국에서 실제로 유로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 시사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 아마도 조금 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조금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금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들 이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던 핵심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심의가 오는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 내 파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뭐 바이오 관련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쉽사리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펀더멘탈리스트라면 그리고 주요 펀더멘탈에 입각한 근거한 그런 애널리스트들이라면 사실상 바이오 업종 상당히 보수적인 견지에 접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바이오와 관련된 바이오 업종과 관련된 회계 논란은 실제로 한 3달 전 정도로 이렇게 앞서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달 전 정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도이치증권에서 이제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회계 기준과 관련된 논란, 이슈 좀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요. R&D 비용에 대한 이거를 자산상각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비용 처리를 할 것이냐. 자산상각 처리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상각 처리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산상각이 아닌 비용 처리, 일시적인 일회성 비용으로 그 R&D 비용을 상각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비용을 조금 더 많이 그 회계에 계상을 시키면서 순이익이 조금 좀 작게 나오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시키면서 수익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와 보이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왔었다라는 부분. 이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 이슈가 많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회계 기준을 자산상각 기준에서 R&D 비용 상각적으로, 비용 상각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을 시켜버린다라면 대다수의 바이오 회사들이 아마도 적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은 과연 적자냐 흑자냐를 놓고 따지기에 앞서서 회계 기준, 그 기준이 명확하냐, 그리고 기준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소위 말하는 온고잉이라는 지속 가능성의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논란도 사실상 기준의 변경에서 나타났다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6년에 상장이 됐죠. 2016년 상장을 하기 전에, 바로 1년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이제 바이오셀틱에 대한 그 자회사의 회계 기준을 바꿨다라는 거죠. 회계 기준을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바꾸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1조 9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순식간에 장부에 이제 반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근데 여기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 기준, 회계 기준을 바꿈에 있어서 그 이유, 배경이 명확했느냐, 아니면 그 상장 가치를,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냐라는 부분을 놓고 삼성 측과 금감원 측이 서로 간에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처해 있는 17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감리위원회에서 벌어질 주요 논쟁, 주요 어떤 그 서로 간의 이견의 주요 쟁점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치열하게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 회계 기준을 바꾸는 거는 명분만, 그 이유만 명확하다라면 그 어느 때라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회사의 입장. 하지만 분명하게 이 부분은 어떤 그 시장 내 그 착시 현상을 불러키기 위해서 원가 부분을 시가로 바꿨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자회사의 그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상장 1년을 앞두고 그 시점에서 마침 바꿨다라는 부분이 오해를 받기에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부분.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주요 쟁점이 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인정을 하시면서요. 일단 금감원은 3가지의 제재 안건을 내놨습니다. 무슨 말? 대표이사의 해임 공고. 2번째는 검찰 고발을 하겠다. 이와 관련 분식, 이렇게 되면 회계 기준을 바꿨다라는 부분 말 그대로 분식 회계니까요. 검찰 고발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이 금감원의 입장. 근데 금감원의 입장 중에요. 2번째 검찰 고발 부분. 이 검찰 고발 부분은
금감원에서 결정을 안 하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좀 상당히 예민한 부분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검찰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여지 않을 것이냐가 17일 감리위원회에서 아마도 여러 차례가 지금 감리위원회가 개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1차 17일에 결론은 안 날 것 같다가 예. 시장의 중론이다라는 부분.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금감원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진다라면 검찰 고발 쪽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부분의 진행 여부는 앞으로 최소한 1년 이상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까지 분명히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마도 셀트리온에 대한 회계 기준과 관련해서도 아마 확장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분명히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 분명한 것, 바이오 업종과 관련해서 계속되는 변동성은 지속이 될 것이다. 예. 하락에 대한 변동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승에 대한 변동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뭐든지 지금 첨예한 상황이다라면 그 결론에 따라서 상황은 급반전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그 결론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접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 달러화 강세, 여기에 금리 인상이라는 신삼고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또 6월 신흥국 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MSCI 신흥지수에 편입되는 중국 A주들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외적인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그 달러화의 강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강세 역시 눈여겨볼 만한 분명한 지표일 것이다. 것이 변수일 것이다. 라는 부분.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은 뭐니뭐해도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횟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과연 일단 시장에서는 한 고비 넘겼습니다만은 3월달 한 차례 인상 그리고 이제 과연 추가적인 3차례 인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2차례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 이를 놓고 지금 발표되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 결국은 각종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 내진 평가는 결국은 FOMC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3차례를 더 할 것이냐 아니면 2차례로 끝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평가가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3차례 이상 하게 된다라면 달러의 강세 너무 이제 명확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달러의 강세는 곧 신흥국 어떤 통화의 약세를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같이 상승을 해준다라면 상당 부분, 이게, 금리 인상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대다수의 신흥국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러시아도 그렇고요. 마찬가지가 되겠죠. 남미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 그러니까 국제 유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준다라면 그들의 통화도 강세를 보여줄 테니까 전혀 걱정이 없겠지만 원자재 가격은 만에 하나 하락을 하고 달러화만 강세를 보인다. 이러면 소위 말하는 흔히들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흥국 위기설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달러화의 강세 가능성과 달러화의 방향성 꼭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달러의 방향성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주요 국제 유가를 비롯한 주요 비철 금속이랄지 철광석이랄지 주요 원자재 가격의 방향성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이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하고 하락 내지는 이제 똑같은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하지만
달러화만, 달러 인덱스만 강세를 보인다라면 이 부분은 분명히 신흥국 위기설로 발전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로부터라도 당장 외국인들의 이탈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주요 원자재 가격도 일단 국제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70달러 선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최소한 조금 좀 서서히 점진적인 상승을, 경제 발전, 경제 개선과 맞물리는 그런 상응하는 그런 그 가격의 상승이 같이 나타나 준다라면 신흥국 위기설은 조금 좀 가능성이 희박해질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필리핀 페소랄지 뭐 인도의 루피랄지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페소랄지 급락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일단 일정 부분 우리가 염두해야 될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그에 앞서서 힌트로 제공되는 부분이 달러의 강세와 주요 원자재 가격의 어떤 그 강세 가능성, 이런 부분을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신흥국 위기설에 대한 방향성을 미리 지금 힌트로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6월달 시장 정말 외국인들 이탈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하루하루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다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는 부분 상당히 안타깝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방향성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힌트를 제공하는 각종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나름 아마도 참조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외국인들 이탈 가능성은 분명히 경계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신흥국,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는 중국 A주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편입되는 A주들이 어떤 주식인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그 종목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매칭해보는 1대1로 매칭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분명한 큰 그림 속에서는 우리나라로부터 한 9월 달 이전에 아마도 한 3천억 원 내외의 외국인 이탈 가능성이 분명히 내포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탈 가능성이 3천억 정도가 내포가 되어 있는데 그 주요 종목들은 A주, 편입되는 A주 종목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매칭이 되는 그 종목들로 국한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시청자분 좋은 힌트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업종이나 종목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오는 15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눈에 띄는 업종은 반도체 외에 증권 업종의 실적 성장일 텐데요. 미래에셋대우 등 6개 증권사의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평균 50% 성장을 보이면서 2분기에도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내에서 지금 현재 주도주 부재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은 내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끝납니다. 완전히 내일 모든 종목의 실적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당연히 2분기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과연 2분기에도 좋은 업종, 실적 개선 업종이 어떤 것일까를 찾아봐야 될 것이다. 근데 2분기 사실상 4월, 5월 달이 지났고 이제 6월 이제 5월 반 달과 이제 6월 한 달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시장 내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거래 대금, 특히나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이후 시장 내 거래 대금이 상당 부분 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혜 기업, 수혜 업종, 증권업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일단 1분기 조정 국면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은 계속해서 증가했다라는 점.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 1월 달에 15조 8천억. 예.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1분기 평균, 일평균 거래대금이 13조 8천억 원. 전 분기 대비해서 17%가 늘어났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무려 85%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들은 아마도 이번 2분기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여기에 신용잔고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거래대금 자체도 4월, 5월 평균을 내봤더니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 분기, 지난 1분기 대비해서도
10%가 그냥 늘어났다라는 부분. 증권업종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쪽에 조금 좀 눈높이를 맞추시고요.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도 돋보이는 업종이 증권업종이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전체적인 증권업종과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투자 전략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 시장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바이오 리스크, 이 두 가지 중에서 서로 다른 분야가 될 것 같은데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뉴스 플로우 모멘텀이다라는 부분. 시장 내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뉴스가 앞으로 한 달 이상 이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 시장 내 밀려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에 따른 시장 내 변동성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관심의 중심점에 바이오와 북미 정상회담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5가지 정도 압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시총 대형주와 남북경협 그리고 업종 대표주가 이 주요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사드 보복 해소가 계속 지금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롯데마트의 매각 성사. 이 부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화장품이랄지 엔터랄지 여행주랄지 이런 부분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종료됐다. 그러면 실적과 관심 있는 부분이 당연히 2분기 실적으로 이동이 되어가면서 2분기 실적 관련주. 증권업종과 제일 앞단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화학, 에너지 업종도 예의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제 유가의 방향성을 놓고 신흥국 위기설의 실질적인 여부 가능성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바이오노이즈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당장 오늘 내일 끝날 이슈는 분명히 아니다. 여기서 바이오 조금 좀 펀더멘탈 쪽으로 너무 기대감 쪽보다는 펀더멘탈 쪽으로 조금 좀 무게중심을 약간 좀 이동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부분.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앞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시사 발언 부분. 유럽산 자동차 쪽에 대한 수입관세 20% 부과, 추가 부과 가능성. 이 부분이 혹여나 우리 시장으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미국의 현지 공장 상당히 글로벌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자동차 업종에 대한 조금 좀 부담 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의 시작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선제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제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보죠. 네, 우선 전주 말에 저희는 319.40대까지 우선은 목표로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320.50대까지 오차 구간들 두고 눌림 매수로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래 구간 꼬리 달리고 다시 말아 올린 316 지수를 안착한 아이들은 다시 끌고 간다. 자, 그렇다면 국내 선물은 이제 320 지수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착 여부에 주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0점 정확히 50을 안착해서 추가적으로 가게 된다면 얘네들은 이번 주에 323 지수까지만 열 생각이고요. 323 초반 지수까지 열 생각이고 그걸 넘어가지 못한다면 아마 이번 주 장 초반에는 320.50부터 전반적으로 318 지수까지 혼조세 예상하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야간장까지 보신다면 우선 야간장은 319.40대에서 막혀서 우선 혼조세를 들고 있는 경우고요. 우선 이 구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혼조세 양상을 보는 중요한 매물대였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 지지해서 다시금
저희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받아냈었죠. 얘네들 받아낸 아이들이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협지적인 국부적인 이슈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지 보는 한 주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우선은 지지력들은 단기적으로 318지수, 지지력에 323지수, 한마디로 320지수를 안착해서 이 윗구간까지를 열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볼 생각이고요. 우선 317지수 전일 거래일에 저가기 때문에 얘네들 보합권 매매 영역을 봐야 되겠지만 우선 그 오차 구간을 1% 정도로 추가적으로 열면서 317 안착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318지수 지지력을 보면서 배수지는 317지수까지 열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이번 주는 320지수를 안착해서 323지수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다 온 상태에서 지속적인 보합만 뛸 건지 아래 구간에서 놓을 건지 아니면 윗 구간을 계속적으로 테스트할 건지를 본다. 그렇다면 가는 것보다는 지지력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318, 317지수 지지력들 확보하는지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나 달러화 강세 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그림 그리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눌림들, 예상에서 눌림 매매 위주로 봤었었고요. 우선 달러 인덱스도 매수로 많이 간 아이들, 저번 주 수요일부터는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들 보였었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 92지수까지만 와서 지켜내느냐고요. 한마디로 이 지키는 구간들은 지금 구간에서 이런 32지수 초반대를 지키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지키냐 못 지키냐죠. 그래서 큰 바운더리 내에서는 92지수를 지켜내는 달러 인덱스의 잠깐적인 눌림이냐 아니면 이걸 계기로 해서 변곡을 만드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알든 모르든 실전 매매는 우선은 기준을 삼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 92.30대에서 혼조세 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단부 제약은 막아내고 달러가 넘어가지 못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하단부는 지속적으로 지켰는데 금요일날 얘네들이 무너질 듯 말 듯 하면서 애매한 모습으로 끝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인지 먼저 하시고요. 유로 달러는 우선 아래 하단부 지지력에서 저희가 매수의 가능성은 좀 더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우상향의 채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이 우상향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이 테두리 안에서만 싸우겠다. 우선은 저희는 매수 쪽으로 금요일날 배팅이 들어와서 1.19800대 목요일부터 그랬었죠. 얘네들 매수에 눌림에 다시 매수 지속적인 매수 그 다음에 1.200대는 안착하는 거 아직은 보지 말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금요일날까지의 매매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 보합권 내에서의 추가적인 매수 돌파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우선은 보합권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상 지지력은 1.1950대 이 보합권 안에서의 지지력과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돌파를 하지 못하는 매물대인 1.2000대를 예상 저항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 채널을 이제 유지 못하고 다시 되돌리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지에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는 눌림에서 추세 하단부 그 다음에 매도는 신고가에서의 매도만 가능하겠다. 한마디로 신고가를 높일 때는 지속적으로 차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구간대 영역은 작아지겠지만 좀 더 작아지겠지만 그래도 신고가를 맞고 매매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유리해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72달러 넘어가지 못한 걸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번 보자. 무서운 사람들은 푸나람 나태기라고 싸우자 해서 얘네들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눌림을
예상을 하고 배팅을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그 전일 거래일 때 71.80대 매도를 저번 주 초반부터 드렸기 때문에 얘네들 기준으로 추세를 막고 재매도를 지속적으로 쳐서 $70 초반대에 깨는지를 본다. 이렇게 해서 사인을 드렸었고요. 목표가는 71.10, 그 다음에 최대치는 70.10까지를 열고 본다 했는데 70.10은 아직 좀 덜한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은 예상 저항도 $72 그대로 열고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70. 우선 바운더리는 크게 드렸었고요. 좀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분석을 하셔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 작게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겠다면 70.8090대들 저항을 안착하는지 못하는지 오늘 아시아 유럽장이 좀 주목하고 볼 필요가 있겠죠. 아직은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바운더를 그냥 다 열어서 매매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 저희 유로달러와 마찬가지로 눌림 매수 전략도 그대로 펼쳤었고요. 전주 마지막 거래일에 눌림 매수들 목요일부터 들여서 다시 한번 눌림 매수를 또 드린 상태입니다. 우선은 목표치는 다른 지수부터 다들 목표치는 찍었는데 유일하게 골드만 저희가 보는 목표치를 더 찍고 밀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1333달러까지의 모습을 보겠다. 최대치. 물론 주력은 달러가 아니라 유로 달러를 목표로 한다. 말씀을 드려서 유로 달러 위주로 굉장히 큰 수익 내셨겠지만 골드 자체도 수익은 많이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얘네들이 추세를 지키지 못하고 1321달러를 깨고 내려온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단부 제약들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골드 1315달러 오늘 잘 지키는지 본다. 우선 윗구간들 지지력에서 배팅은 계속 들어가야 되겠지만 배수진을 치고 손절 라인들 체크를 해야 될 구간을 1315달러로 보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327달러 목표로 해서 예상 목표를 약간 낮춘 상태에서 고가를 돌파보다는 상단부 제약으로 인지하고 본다. 한마디로 위아래 구간들 얘네들 자체를 보합권 매매 전략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밀렸지만 얘네들 매매대를 깨더라도 추가적인 반등 여력을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고가를 높였을 때는 반대 매매 반등 매도 전략을 펼치는 보합권 매매 전략도 그대로 펼칠 생각이다. 한마디로 유로 달러처럼 아래 구간들 1300달러가 지지된 아이들 지속적인 매수 전략들 펼칠 수 있는지를 보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받아내줄 거고요. 위 구간들 상단부 제약의 매도 전략들 그대로 펼치는 이번 주 한 주 전략을 펼치겠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걔네들이 잠깐 동안의 눌림인지 아니면 월요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다시금 재차 반등을 주는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달러 인덱스 향방에 여전히 주목하는 기간들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큰 흐름들 저희가 무료 방송 무료 톡스타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시황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자리값들 설정하셔서 좀 더 보수적인 전략들 펼쳐나가신다면 이제까지 지속적인 매매 전략들에 의한 수익들 창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합권 매매 전략이 우선은 모를 때는 더 타당하기 때문에 항상 짧은 구간들, 손절 라인들 잡고 매매 전략을 펼치시면 이번 주 한 주도 큰 수익들을 내는 좋은 주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도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선재 트레이더 연결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추천주 공개 시간이 있습니다. 또 오늘장에서 이슈가 되는 특징주를 분석해드리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